수십 년 동안 인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아프리카 기원설은 현생 인류, 즉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인류는 단일한 발상지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마치 얼마 전에 대이동이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다른 고인류 집단을 대체한 것처럼 그려집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우리 인류가 약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고향을 떠나 소규모 집단들이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주를 통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이 모델에 따르면 오늘날 아프리카 외부의 모든 인구는 이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설명의 간결함은 엄청난 설득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인류학자들은 화석을, 유전학자들은 DNA를 분석하고 고고학자들은 고대 도구들을 발굴합니다. 이 모든 분야가 함께 인류 기원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왔습니다. 수렴된 증거들은 아프리카가 현생 인류의 발원지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기원설은 현재까지 발견된 증거들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구축된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 도구가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이러한 근본적인 생각들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놀라울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원설은 영향력 있는 학자들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받아 왔습니다. 고고학자 크리스 스트링거는 현생 인류 아프리카 기원설의 저명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고인류 화석 연구를 통해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전학자 앨런 윌슨은 레베카 칸, 마크 스톤킹과 함께 미토콘드리아, DNA, mtDNA를 이용한 획기적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모든 현생 인류가 목의 혈통을 추적해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한 아프리카 여성, 즉 미토콘드리아 이브의 존재를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 공통조상이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스트링거의 화석 해석과 윌슨의 유전학적 발견은 아프리카 기원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두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헌은 이 이론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고 전 세계 교과서와 박물관에서 제시되는 지배적인 설명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와 관점은 아무리 잘 정립된 이론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검토하게 만듭니다. 화석 기록은 오랫동안 현생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 주장의 초석이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로 확인된 가장 오래된 화석 중 일부가 아프리카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오모키비시 유해나 모로코의 제벨, 이르후드 화석 같은 발견들이 강력한 증거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 고대 뼈들은 다양한 특징들의 조합을 보여주며 우리 과거의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의 유적지들 역시 아프리카 기원이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화석들을 배출했습니다. 이 화석들은 종종 아프리카가 현생 인류의 유일한 인큐베이터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됩니다. 아프리카의 화석 기록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서 발견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AP2S, 그중 하나가 바로 보존 편향입니다. 아프리카는 고대 뼈 보존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행운 덕분에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에서 화석이 더 잘 보존되고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연구자금 지원과 탐사지역 편향의 영향도 있습니다. 고인류학 연구자금의 상당 부분이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집중은 지구상의 다른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덜 탐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전학적 증거, 특히 미토콘드리아 DNA와 Y 염색체 연구는 아프리카 기원서를 대중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인구 집단이 가장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보인다는 점이 종종 핵심 증거로 인용됩니다. 창시자 효과 원리에 따르면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나 이주하면서 아프리카 조상 집단이 가졌던 유전적 다양성 중 일부만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전 데이터의 한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우리 전체 유전 물질의 약 0.001%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Y 염색체 연구 또한 더 큰 유전체 퍼즐의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전체 유전체 분석, Whole Genome Sequencing이 보편화되면서 우리는 인류 유전적 다양성과 역사에 대해 더욱 풍부한 그림을 얻고 있습니다. 인류의 유전학적 이야기는 단일한 실가닥이라기보다는 여러 실이 엮인 하나의 직물과 같습니다. 아주 먼 과거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탄소 14연대 측정법은 유기물에 효과적이지만 측정 범위가 짧습니다. 더 깊은 인류 진화의 연대표를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칼륨 아르곤 연대 측정법과 우라늄 계열 연대 측정법은 더 오래된 물질에 사용됩니다. 이 방법들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일정한 속도로 안정한 동위원소로 붕괴하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그 정확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연대 측정 기술을 사용할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화석에 부여되는 최종 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것은 인류 기원과 이주의 시기에 대한 주장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 기원에 대한 논의는 종종 구시대적인 인종 개념과 얽히곤 합니다. 현대 생물학과 인류학은 인종을 고정된 생물학적 범주로 보는 개념이 유전학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피부색의 차이는 주로 다양한 환경 조건에 대한 피상적인 적응의 결과입니다. 흔히 인종과 연관되는 다른 신체적 특징들은 환경 요인, 식습관, 생활 방식, 사회 구조 등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을 뚜렷한 인종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는 우생학이나 사이비 과학적 인종주의와 연결된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지구상의 어떤 두 사람이라도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며 DNA의 대부분을 공유합니다. 인간의 다양성은 우리 종이 광범위한 환경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외모 차이는 이러한 적응력에 대한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원을 이해하려는 여정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탐구 중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기원설은 수십 년 동안 지배적인 틀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복잡하며 그 해석은 지속적인 과학적 검토의 대상입니다. 화석 발견에 내재된 편향과 유전 데이터의 한계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인류 진화의 이야기는 닫힌 책이 아니라 역동적인 탐구 분야입니다. 대안적인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 과학적 진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고인류와의 이종 교배에 대한 증거가 늘어나면서 더욱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gap tooth. 인류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며 이를 이해하려는 탐구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세요.
미지의 영역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탐구는 계속되고 우주는 우리가 더 많은 비밀을 밝혀내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학적 여정의 현 지점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기원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매혹적입니다. 아프리카 기원이라는 이야기는 강력한 정리 원칙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가장 심오한 질문에 대해 좀처럼 간단한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단일 이론도 완전히 포괄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증거에 대한 비판은 과학적 과정 그 자체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류 기원의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으며 모든 새로운 발견은 새로운 장을 더합니다. 우리 조상의 연결망이 더욱 얽히고 다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 공동의 유산을 찾기 위한 더 넓은 탐구를 촉구합니다. 탐구는 계속되고 우주는 우리가 더 많은 비밀을 밝혀내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